네, 극한호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0배가 넘는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가 한창이지만 이젠 폭염이 이어지면서 밥상 물가 걱정이 큰데요. 정부 대책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호우 피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지역에서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13개 지자체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해 상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이번에 아주 유례없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충남, 전북, 경북 일원의 피해가 심했고요. 지금까지 약 5만 3천 헥타. 그래서 여의도 면적으로는 180배가 넘는 네네. 그런 면적이 지금 침수, 낙과 이런 아주 심한 피해를 입어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정말로 고통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예. 네, 이렇게 피해가 정말 컸는데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지원이나 보상이 좀 적은 것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피해 복구나 피해 농가 지원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피해가 우심한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지금 농업 분야 피해는 이제 조사에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행안부 장관께서는 이제 우선 주택 중심으로 복구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 농업 분야는 5만 3천 헥타나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 이제 가축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예. 네. 근데 이게 지원 기준이 크게 좀 두 틀로 돼 있어요.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해복구라는 축으로 두 축으로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재해보험은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제 농협 선보가 주축이 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약 90%를 지원을 해서 농업인은 10%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근데 전체 농업인의 약 50%가 가입이 돼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피해를 입은 벼, 콩 재배 농가라든가 시설 재배 농가,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 최대 피해의 약 80% 정도가 보조가 되고요, 지원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지원하는 거는 이제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농약대, 대파대, 이제 새로 심을 경우 그러면 대파대를 예를 들면 그 중에 절반은 농업인이 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유럽 다녀오시고 나서 바로 이틀 동안 현장을 이제 도셨잖아요. 저 경북하고 충남 일원을 재해 현장을 방문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제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그다음에 넓게 농업인들 피해를 좀 우리가 이번에 지원을 하자.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똑같은 당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 재해 지원 기준으로는 좀 상당히 미흡하지만 네. 여러 가지 단가도 좀 상향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안에 장비가 있는데 그중에 상당 장비는 또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농기계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데까지 이번에는 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 그래서 좀 조사하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재해보험은 이미 7월 26일부터 단계별로 해당 농가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복구 기준에 따른 지원 이것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어쨌든 8월 중부터 최대한 신속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준보다 더 확대해서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기조라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요즘에 비 내리는 양상을 보면은 날이 맑다가도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게 네. 동남아의 스콜처럼 열대성 소나기가 되는 네.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생각했을 때 이런 날씨가 현재 우리나라 농작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에 따른 대책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진행자님 말씀이 딱 정확하고요. 제가 최근에 동남아도 방문하고 아프리카도 방문했었는데 오히려 거기가 특히 아프리카가 오히려 여기보다 더 좀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기후가 그야말로 정말 열대성 그런 기후로 좀 바뀌었는데요. 아마 이런 이상 기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번에 저희도 현장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물에 잠긴 지역이 주로 금강 하류 지역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당연히 강을 통해서 물이 많이 내려갈 거고 네. 그다음에 댐에 보관하고 있던 물도 댐도 방류를 해야 되니까 방류를 하다 보니까 강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원래 강 쪽에 그러니까 이쪽 강 옆에 있는 농경지에서 자연스럽게 강 쪽으로 물이 빠져줘야 침수가 안 되는데 네. 강의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꾸로 농경지 쪽으로 물이 역류해 가지고 2, 3일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강에 그 물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 준설을 한동안 우리가 정부가 안 했어요. 그 준설이라고 해서 강바닥을 이렇게 파내 가지고 그러면 그 많은 흙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농경지가 지금 저지대가 많거든요. 그 농경지 저지대에다가 파낸 흙을 이렇게 돋게 되면 도두게 되면은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강의 물그릇은 키워서 그 배수를 용이하게 하면서 동시에 또 농경지의 이 높이는 높이면 유사시에 물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좀 빨리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하천 쪽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지류지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워낙 오랫동안 사실상 정부가 관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하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전국에 저수지가 지금 17,000개 있고 20만 톤 이상 되는 큰 저수지가 한 3,000개 되거든요. 저수지 자체도 지금 준설을 해서 물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많이 올 때 저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해를 좀 방지한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물을 보관하게 되면 지금 수해하고 가뭄은 교대로 지금 오고 있어요. 네. 가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재보험도 대폭 가입을 해야 되고 네. 재지원하는 그 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 식물이라는 건 자기가 맞는 온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배추 같으면 여름철에 우리가 먹는 무배추는 대한민국에서 대관령 고지대 이외에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네.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계속 이렇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옛날에는 대관령의 제일 온도가 높아야 낮에 25도인데 지금은 30도 되는 날이 지금 여러 날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품종을 우선 육종을 해서 그 변하는 기상에 그 말하자면 작물이 잘 생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 같은 거를 어떤 확산을 해서 기후가 변해도 그 안에서 환경을 제어하는 농업을 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농작물에 관한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밥상 물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진짜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 농산물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 추석 이후로 쭉 떨어지고 금년 들어서 거의 뭐 전년 대비 0% 수준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농축산물이라는 게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 요즘 상추 가격이 많이 올라갔듯이 그 소비자들이 이렇게 느끼는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하고 이제 외식 물가 이게 사실 상당히 지금도 높은 수준이에요. 네. 예. 가공식품은 이제 지난 2월을 정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7% 되고 그다음에 외식 물가도 지난해 10월부터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6%대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재해가 크게 왔기 때문에 분명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축을 사실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예를 들어 무배추, 뭐 양파, 감자 우리가 그 평상시 먹는 주요 채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이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축 물량을 최대한 공급을 해서 가격을 좀 낮추는 그 노력을 할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육류 중에서는 지금 닭고기가 비싸요. 지금 한우라든가 뭐 저 돼지고기 이런 건 어느 정도 지금 잡힌 상태인데 네. 그래서 닭고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제로로 해서 할당 관세라고 해서
3만 톤을 지금 8월까지 들여올 거고요. 상황을 봐서 9월에 추가적으로 좀 들여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물가, 상추라든가 뭐 깻잎이라든가 매일 우리가 먹는 거 마트에 가시면 한 2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8월 중에 100억 원을 투입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마트라든가 전통시장 가시면 20% 정도 선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9월이 되면 이제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소비자들이 체감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마트나 전통시장에 가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상추나 이 채소류는 가격이 워낙 올라서 할인을 받아도 비싸거든요. 요즘 뭐 고깃집 가면 상추 대신 양배추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채소류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은 그럼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그 지금 특히 이제 상추는 이번에 주로 재해를 입은 부여라든가 예. 논산, 익산 이쪽이 주 재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비닐하우스가 물에 많이 잠기면서 일시에 좀 이제 나올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다른 쪽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도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했어요.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거의 평년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격이 좀 떨어졌고 그렇지만 그게 뭐 상추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름철에 많이 먹는 채소가 깻잎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필요한 거는 재파종, 다시 급히 파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추 같은 건 지금 재파종에 들어갔고요.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래서 뭐 한 40일에서 50일이면 새로 파종한 거에서 상추가 나올 수 있어요. 여름철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전국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최대한 그 출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농축산물 가격이라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제 전 세계적인 동향도 좀 중요한데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이라던가 다른 나라의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밀값이나 설탕 가격이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런 국외 상황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밀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이제 원료 곡물인데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저 흑해 곡물 협정 때문에 그쪽에 지금 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예요. 네네. 근데 지난해 우리가 그 지역에서 약 33만 톤 수입을 했는데 수입선 다변화를 해서 금년엔 일단은 물량이 전혀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저게 장기화하게 되면 국제 밀 가격 자체가 좀 상승하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주로 밀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 보면 전년보다 생산량이 오히려 조금 늘을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예. 상승폭은 제한적일 거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6개월분은 주요 곡물에 대해서는 그 미리 계약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설탕이 현재 한 60% 정도 예년에 비해서 좀 올라 있는데 다행히 그 하반기에 주로 수확을 하는 브라질에서 작황이 작년보다도 뭐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갈 거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원당이라든가 설탕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관세를 제로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입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주에는 이 낙농업계, 우유업계 간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리터당 80원 넘게 인상이 된 거죠? 88원 정도. 네, 88원 정도. 그 협상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원래 낙농가들하고 그 수요자인 유업체하고 가격을 협상하는데 뭐 11차례 만났죠. 그래도 잘 안 돼서 사실 정부가 이제 관여를 했고요. 예. 조정을 했고 그래서 88원 이렇게 인상하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 사실 그 생산비는 116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 리터당 116원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농가들은 계속 116원을 올려달라는 거였고, 근데 그보다 이제 낮은 선에서 이제 타결이 된 거예요. 농가가 상당 부분 양보를 했다고 이제 농민 측에서는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봐도 농가가 많이 좀 양보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이제 유업체에 유업체들이 이제 그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좀 분담하자.
농가도 양보를 했으니까 유업체도 우리 소비자 위해서 고통을 분담하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장단 회의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 또 한 축이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직접 예. 판매하는 예를 들어서 농협의 무슨 하나로 클럽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대형 유통업체.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제 저희가 좀 만날 건데 이쪽 판매를 담당하는 유통업체 측에도 좀 고통 분담을 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요청을 해서 이번 그 소위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예.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밀크플레이션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원유 가격 올랐으니까 당연히 마시는 우유값 오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유가 들어가는 식품이 줄줄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 대책이 근데 이제-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우리가 마시는 이제 음용유죠. 음용유는 뭐 그냥 원유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가격이 예. 그만큼 인상 요인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게 한 60% 정도 우유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 부분 이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상을 하더라도 폭을 좀 최소화해서 그 고통을 분담하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이제 빵이라든가 쿠키 이런 거는 사실은 우유가 들어가는 양이 1%에서 5%밖에 안 돼요. 예. 원재료, 원자재 중에서.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우유 가격, 원유 가격이 인상됐다고 그래서 빵 가격이나 쿠키를 인상해야 된다는 건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인상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정부의 대책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